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8일 밤 8시 45분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방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건의한 독립수사본부 제안을 즉각 거부했습니다. 오후 7시 50분쯤 법무부는 총장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묻는 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이 독립적 수사본부를 설치하여 김영대 서울고검장이 지휘를 하고 기존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도 여기에 포함시킨다. 그리고 자기는 김영대 서울고검장에게 모든 걸 맡기고 보고를 받지 않겠다라고 했는데도 추미애 씨는 굳이 이 사건 수사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맡겨야 된다라는 결정을 또 내린 거죠. 많은 사람들은 윤석열 총장이 너무 양보 많이 했다. 사실은 추미애 씨에게 굴복한 거다. 라고 해서 이게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안 되겠다. 굳이 이성윤한테 맡겨야 되겠다. 하면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승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맡겨서 뭘 할 거냐? 그것은 정권 입맛에 맞는 결과를 내라는 거 아닙니까? 정권 입맛에 맞는 결과는 이거겠죠. 채널A 기자가 윤석열 총장의 척건인 검사장과 짜고 여권 인사의 비리를 캐는데 나섰다. 이것을 강요 미수등 혐의로 걸고 들어감으로써 윤석열 총장이 스스로 물러나게 하는 그런 구도를 성사시키겠다. 이것으로 보입니다. 이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추미애 씨의 의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와 별도로 지난 주말 검사장들이 전국 고등검사장 지방검찰청의 검사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 거의 만장일치로 추미애 씨의 지휘권 발동에서 검찰총장의 부하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이것은 법 위반이다. 수사 지휘권을 완전히 남용하는 것이다. 라고 판단해가지고 이것의 재고를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윤석열 총장의 남은 카드 중에 하나는 원칙대로 추미애 씨를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아일보 기자 출신인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잘 정리를 해서요. 그걸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위법은 사실상 수사 대상이란 말이다. 전국 검사장 회의에 참석한 일선 검사장 19명이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서 손을 떼라고 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위법한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면서 된 근거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라는 검찰청법 제8조였다. 그러나 검사장들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임명권자가 아니다. 또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법에 규정된 검찰총장의 포괄적 지휘권을 배제하는 위법한 지시를 내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가지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직권남용이라는 겁니다. 직권남용이라는 것은 할 의무가 없는 행동을 강제로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 지휘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는데 그걸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직권남용입니다. 전형적인 직권남용 사건입니다. 따라서 직권남용, 추미애 씨를 누가 고발을 하면은 이걸 검찰이 수사하는 방법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 조수진 씨는 수사 지휘권의 범위를 뛰어넘은 것이고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라는 검찰청법 제22조 2항도 위배했다는 것이 검사들의
검사장들의 거의 일치된 견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은 위법 행위를 수사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전국 검사장 회의 결과는 추 장관을 수사 대상자로 간주한다는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라는 혐의가 직권남용이다. 협박 등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라는 혐의는 강요이지만 행위의 주체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직권남용을 주로 적용한다. 서울검사장 회의에는 서울 동부지검장도 참석했다. 추 장관의 거주지에 있는 검찰청은 서울 동부지검이고 여기서는 추 장관 아들의 군휴가 미복귀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추 장관의 행위를 위법이라고 판단한 전국 검사장 회의 결과를 눈여겨보고 자중하기 바란다. 그런데 자중을 안 했어요. 누가 봐도 합리적인 글이었습니다. 추 장관이 지시한 것은 대검이 별도 수사 자문단을 만들어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감독할 생각하지 마라. 그거 하지 마라. 두 번째는 윤석열 총장은 지휘권을 행사하지 마라. 두 개를 지시를 했는데 수사 자문단을 안 만들겠다 하고 승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것은 이건 위법하니까 이것을 받아들이면은 윤석열 검찰총장도 위법한 행동에 가담하는 것이 됩니다. 불법한 명령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 불법한 행위를 공동 책임져야 되니까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같이 직권남용에 공범이 되지 않으려면은 불가피하게 그 재고를 건의할 수밖에 없었는데 추미애 씨가 딱 잘라 거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국 검찰이 명예를 걸고 더구나 검사장들이 일치된 견해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추미애 씨를 직권남용으로 수사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윤석열 총장이 지시대로 그냥 받아가지고 굴욕적인 자세를 감수하면서 사표를 내든지 아니면은 버티면서 다른 기회를 보는 방법이 있을 것인데 윤석열 총장의 태도는 이제 몇 개로 첫째는 이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해가지고 수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수사하는 거죠. 직권남용 수사하는 방법이 있고 사표 내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받아들이는 방법이 있겠죠. 어느 쪽이든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매우 하기 어려운 결단일 겁니다. 그러나 불리하지 않는 게 지금 검찰 안에서도 용감한 검사들이 여기저기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당신 정권의 신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들이대고 있고 언론사도 이거는 완전히 MBC와 이상한 사기꾼 비슷한 사람과 그리고 집권 여당의 선동꾼들이 합체를 해가지고 과거에 김대업 사기 폭로와 같은 비슷한 짓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검사장과 현직 기자를 잡으려고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눈에 가시인 윤석열을 쫓아내려고 한다. 이런 인식이 이제 언론사에서도 공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와 기자라는 한국 사회에서 그래도 가장 강력한 집단이 이거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여론이 형성되는 겁니다. 여론이. 이것을 믿고 윤석열 총장이 어떤 수를 쓰느냐 그것은 이분의 검찰총장 이후의 자기의 위상과도 관계될 것입니다. 여기에 극적인 어떤 드라마를 윤석열 총장이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왔고 아니면 꼬리를 내린 겁니다. 보통 이럴 때 큰 인물이 나타나거나 아니면은 사그라들어 버립니다. 이런 결단은 보통 인생관을 걸고 하는 겁니다. 뭐 잔잔한 계산은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는 쾌도 남마식으로 모험을 하는 거죠. 근데 모험이 적중하면은 윤석열 총장은 우리 국가 지도자로까지 클 것이고 여기서 안전한 선택을 한다면은 아마 일장춘몽이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사안은 윤석열 총장에게 절대 불리하지 않습니다. 진실입니다. 이미 진실은 거의 드러난 거 아닙니까? 드러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정권의 신여 노릇을 해가지고 정권이 바라는 방향의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이 검사들의 예리한 주장이 맞는 것 아닙니까? 검언 유착이 아니고 이거 권력과 MBC로 대표되는 선동 권력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MBC와 김대업의 역할을 하는 자와 그리고 권력이 합동으로 딱 이동재 채널 A 기자가 딱 정리를 했듯이 제2의 김대업 사건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더 알 겁니다. 자기가 서 있는 자리가 법치를 수호하는 것이고 진실을 수호하는 것이다. 그러나 법치와 진실을 수호하는 데는 용기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희생 또는 상당한 손해도 각오를 해야 된다. 그러지 않고 뭐 좋은 게 좋다. 추미애 씨의 직권 남용을 덮어주고 순응하자. 어느 쪽이냐? 하루 고생하고 영원히 살 건지, 하루 편안하게 지내면서 영원히 자신의 명예를 망칠 건지, 이제 공은 윤석열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다음에 윤석열 총장이 드라마를 만들 것이냐, 스토리를 만들 것이냐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